종목 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11월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옵니다. 잠시 뒤 PC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연준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애플과 인텔,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마 대망의 슈퍼위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대선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많이들 기다렸던 FOMC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장이 알아서 잘 가주면 좋으련만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양시장 오늘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저희와 또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단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요일이죠? 마지막입니다. 네, 어떻게 벌써 한 달이 보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벌써 훅 갔네요. 네. 네. 굉장히 훅 갔다는 걸 굉장히 쓸쓸하게 여기시는데 가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10월 달이 빨리 지나가기를. 네. 10월 달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11월 달을 좀 대선이 지나고 빨리 시간이 지나야 좀 증시도 살아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기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월부터는 캐롤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에 또 산타가 와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FOMC 일정도 네. 빅 이벤트가 남아있고, 그리고 미 대선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는 다시 재차 좀 반등을, 산타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군제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들도 11월 달부터는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증시가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성을 좀 그리는 만큼 실적 최근에 오늘 좀 발표된 화장품 관련주들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아모레 그룹주들이 다 시간외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죄다 상승세를 나타내는 만큼 내일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하는지, 최근에는 다음엔 또 어떤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그 여부를 면밀하게 주목해 보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11월에는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내 계좌에 있는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준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하이스틸입니다. 3,227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이 증시가 걱정 주름만 늘어가네요. 미 대선 트럼프가 되면 이 철강주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3,125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이스틸은 대표적인 철강주죠.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져야지만 이 주가가 같이 동반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으면은 동반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가 전인데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발표를 하게 되면은 11월 초부터 중순부터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지금 하이스틸은 과거 6월 5일 날 5,330원 찍고 나서 주가는 우하향 국면에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2,800원, 2,9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두 차례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윗꼬리가 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은 2,800원 부근에서 2,800원에서 2,900원 이 빨간색 하단 부분 보시면은 이 800원에서 900원 라인에서 항상 2년 동안 반등한 이력이 앞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등이 나오면은 윗꼬리 몸통 기준으로 본다면은 3,800원 부근까지도 항상 매월마다 반등을 좀 보이면서 윗꼬리가 빈번하게 좀 출현하고 있어요. 시세가 나오면은 항상 강하게 하방 압력을 좀 받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나오면은 안전하게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가 3,2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약손실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2,800원이나 2,900원 부근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면밀하게 주목해 보시고요. 반등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3,400원에서 3,500원 부근까지 단기 반등이 예상되니 지지 여부 보면서 11월 초나 11월 중순 부근에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스틸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에이텍입니다. 매수가 16,77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16,78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의 본전가 근처이신 것 같은데 에이텍의 이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데 이 에이텍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에이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 관련주죠. 관련주로서 오늘 동신건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관련주들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한동훈 테마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현재 8,0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2만 원대까지 2년 동안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단기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좀 눌림을 받고 있다가 반등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아직까지는 요 박스 하단에서 상단과 하단과 상단 부근에서 반복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매수존은 13,000원 부근이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존은 지금 현재 가격을 추가적으로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보면은 16,770원이니까 거의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16,780원이기 때문에 16,78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면은 17,4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17,4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18,000원까지도 상승이 유효하니까 이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수급 동향 보면서 그리고 정치 관련 언론 보도도 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44,46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을 12%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하락할까요? 대응 방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이수페타시스 36,400원 확인되고 있고요. 9% 하락을 해줬는데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7월 3일 날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 줬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될까요?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도 좀 하락세를 네. 좀 보였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여파로 이제 SK 하이닉스도 눌림을 좀 받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눌리면서 동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봉상은 지금 변동성을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지만은 월봉으로 매매 포지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노란색 20월봉 부근에서 항상 반등을 좀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린다면은 32,700원 부근까지 눌렸다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치 지지선은 전저점 부근인 35,500원 부근까지 눌렸다가 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11월 달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와주는지 그 여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락 후에 횡보 후에 그리고 반등까지 좀 여부가 좀 시간 소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지 라인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단기 목표가는 43,000원 부근까지 재차 되돌림을 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 여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강한 상승세로는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좀 물렸던 물량들, 그 네. 물량들이 좀 출회되면서 좀 눌림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무려 4년 동안 반복적으로 56,000원 부근에서 56,000원에서 57,000원 부근에서 8만 원까지 4년 동안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6,000원, 57,000원 부근에서 이번에도 반등에 좀 성공한 흔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겠고 앞으로 56,000원, 57,000원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재차 내년에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매출, 재무 역시 좀 개선되는 기대감이 같이 좀 공통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이제는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페이퍼코리아입니다. 1,473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페이퍼코리아 800원에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 들고 계신 종목 같습니다. 사실 2023년도 초반에 2월 달쯤에 1,400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800원대로 내려오면서 페이퍼코리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페이퍼코리아는 참 많이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과거 2016년도부터 지속적인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무려 2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800원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제지 관련주죠. 자, 보시면은 매수가가 1,400원대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00원에서 700원 라인을 긴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긴 횡보를 지금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반등세로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으나 이거는 거의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3,000원, 4,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그래도 5%라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1,000원 부근까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보시면은 음봉으로 마감되는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기만 하면은 위에서 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서 강하게 좀 누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나오면은 차라리 다른 신규 종목으로 회복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신규 종목으로 뭐 100만 원 수익 보면은
이 페이퍼 코리아 100만 원 정도의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BL팜텍이고요. 매수가 302원에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동전주라서 무섭습니다.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BL팜텍 227원입니다. 동전주 굉장히 사실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도 크다 보니까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아요. 이 BL팜텍 3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또 신저가였습니다. 218원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화장품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어요. 네. 시간외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래도 내일은 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매수가가 300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전 오면은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손실을 좀 방어하고자 지금 최저점인 218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L팜텍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화장품주들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매수 문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장품주들이 사실 워낙에 되게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 게 좋은지 그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화장품주들도 이제 다 앞서 보셨다시피 BL팜텍도 화장품 관련주가 되지만은 그렇죠. 하방 네. 압력을 받고 있듯이 종목마다 지금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네. 있고 옥석가리기로 수혜주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종목 위주로 네.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그 여부를 1차적으로 보고 재무 역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호실적을 기록한 그런 기업인지도 면밀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앞서 빅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는 11월 달에 주가가 그래도 더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내일 바로 그리고 수출입 동향도 또 맞물려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아마존 실적도 중요하게 보시고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 보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L팜텍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미반도체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대응을 하고 싶어요. 잘 몰라서 전문가님 의견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볼게요. 9만 2천 원 종가 형성돼 있고요. 4%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제는 좋은 흐름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한미반도체 역시 SK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죠. 네. 네, SK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동반 오늘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고개를 숙이면서 마이너스 4% 정도로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신저가가 9만 1,200원을 네. 달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라인대까지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흐름 그리고 기술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반등을 중간중간에 보이고 있어요. 과거 10만 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13만 원대까지 1차적으로 반등을 보인 적이 있고 저점을 낮춘 다음에 9만 1,000원 부근에서 다시 12만 원대까지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만 원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반등 9만 원대에 지지해 주면은 다시 한번 11만 원대까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13만 원에서 12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고점은 좀 낮추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월봉상 보면은 월봉상 과거에 6월 달에 19만 원 찍고 나서 그리고 지금 조정이 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노란색 라인 20월봉 부근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단기 목표가는 1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10월은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11월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칼질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특공대원 전문가님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공대원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정말 10월의 끝이 왔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네요. 네, 시간도 빠르고 사실 10월은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8월, 9월 안 좋았기 때문에 10월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지만 10월도 역시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 달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달에 대한 총평이 있을까요? 이번 한 달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렵지 맞아요.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테마주 장세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가 10월 달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도 그렇고, 다 테마별로, 혹은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실적 위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는 뭐 경기 부양 이슈로 인해서 경기 부양 관련주들도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성장주보다는 아무래도 돈의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라면은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11월 달도 앞으로 빅 이벤트들이 좀 많죠. 앞서 얘기했듯이 실적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앞서 빅 이벤트, 뭐 경기 부양도 11월 초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각각 많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참고하면서 어려운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기사들을 쭉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이 3개월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더라고요. 특히 이번 달만 하더라도 4조 7,050억 어치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안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또 있었는데요. 제가 그 리스트를 쭉 뽑아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생각보다 수익률이 또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리스트를 좀 뽑아서 공략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다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네. 네, 그거 보고 매수하면 다 수익이 나겠죠. 그거는 참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참고를 하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참고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앞서 이제 빅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보도 참고를 하면서 웅덩이 기법까지 적용을 한다면은 더 시그널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리스트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을 함께 곁들이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은 금요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뭐 미국 대선도 있고 FOMC도 있고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을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네. 예, 전력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전력이요? 네, 네. 전력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중국 기업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시간으로 올랐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미 시세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앞서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고요. 뭐 전력이라든지 중국 기업, 그리고 화장품은 시세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세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계속 가는 종목들, 멈춰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달려갈 준비라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을 잘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시장에 가장 탁월하게 적합하게 수익률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웅덩이 기법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야무지게 설명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웅덩이라는 게 물이 움푹 파여서 물이 괴어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 주식하신 지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접근해서 고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법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발빠르게 웅덩이가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섹터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분석해서 들어간다면은 기대감이 큰 만큼 고수익을 단기적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일정, 기대감이 큰 이슈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몰려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들어가면은 더 성공률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정을 짤막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11월 5일 날 이제 미국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있죠. 관련주들이 우리바이오나 뭐 SG라든지 오성 첨단 소재, 셀리드라든지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SY라든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을 좀 보였었죠. 이 중에서도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수익률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 1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오늘 정치 테마 좀 많이 움직였죠. 앞서 AS에서도 이재명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재명 대표 관련주 중에서 화천기계라든지 오늘 화천기계도 5%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죠. 남선알미늄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혹은 노을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웅덩이가 출현을 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금이 몰려서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보면서 웅덩이 기법도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지 그 여부를 면밀하게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은 이 일정 캘린더 안에서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9월달 1순위가 1순위부터 6순위인데 1순위가 FA 가이드죠. FA 가이드가 무려 300%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K옥션이 82%나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도 토큰 관련주가 움직임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3순위로는 FN 가이드에 이어서 S트래픽 역시 7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 뒤이어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STX 이제 그린로지스가 37%, 그리고 보안 딥페이크 관련주 센즈랩도 30%까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률이 모두 다 일정 캘린더 안에 적힌 종목들이 이렇게 무수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를 꼭 확인하시고 주식을 대응하시면 이렇게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기회에 좀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 달 10월 달 일정 캘린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한 6개 정도 뽑아와 봤는데, 보시면은 10월 둘째 주부터 보시면요. 10월 10일 날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해서 라이콤이 대장주로 플러스 34%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10월 1일 날 미리 매수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34%를 여러분들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뒤이어서 중국 이제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피델릭스가 57%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0월 15일 날 위고비가 출시된다는, 국내에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펩트론이 무려 100%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TSMC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펩트론이 77%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흔적을 같이 보면은 현대로템이 방산주로서 방산 일정이 굉장히 많았죠.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소식과 2차 계약까지 공장까지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현대로템이 10월 달만 해도 26%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이제 전진건설 로봇 역시 무려 48% 정도 상승세를 보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로봇월드가 개최가 되면서 그리고 정치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무려 48%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도 임상 3상이 10월 23일 날 앞두고 있었는데 앞두고 나서 무려 10월 달에 22%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 안에서 수익률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오는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도 기회에 좀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봐도 이 일정 캘린더가 굉장히 좀 효율적인데요. 자 10월 15일 날 위고비 출시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 10월 15일 날 위고비가 출시되기 당일 날 무려 24%나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다음 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서 무려 30% 40% 이상의 상승세를 단 2거래일 만에 보여줬었고 9월달 역시 TV토론회 때문에 무려 40% 넘는 수익률을 우리바이오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은 라이콤 역시 10월 11일 날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앞두고 당일날 무려 20%까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웅덩이가 출현을 했는지 눌림목 구간에서 기대감이 큰 일정인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여러분들도 11월 달, 12월 달 이런 종목들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혜택 받아가셔서 11월 달 안전하게 수익 이끌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듣다 보니까 그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헬스장에 처음에 가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꼭 PT를 받아야 이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기구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웅덩이 기법도 똑같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기법을 받아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법과 함께 방금 보여드렸던 일정 캘린더 함께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1월에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 캘린더가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도 제가 캘린더와 이 기법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이 웅덩이 기법 정말 그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PT는 저희가 좀 돈 주고 받아야 되지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웅덩이 기법을 정말 배워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PT 좀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네. 매매 포인트 있나요? 네, 매매 포인트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만 잘 유용하게 적합해서 습득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수익률에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법 매매 포인트 총 4가지 야무지게 또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한다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는데요. 자, 화면 같이 보시면은 화면 같이 띄워주시면요.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한다는 움푹 파인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이 3가지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바닥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바닥 부근이 저점 부근인지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더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실레이터는 조정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시간 소요도 덜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 없이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레이터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화면 예시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먼저 랩지노믹스 차트인데 랩지노믹스 차트. 네. 네. 차트가 안 나오나요? 네, 그냥 들어볼게요. 네, 랩지노믹스가 제가 6월 17일 날 추천을 드렸었죠. 6월 17일 날도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이 됐었고요. 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오실레이터가 하단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요, 웅덩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웅덩이인데 이 첫 번째 웅덩이가 추세 전환, 두 번째가 단기 전환, 세 번째가 장기 전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웅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17일 날 추천이 나가서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두드리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8월 19일 기준으로 146%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부근이 어디 부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웅덩이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웅덩이 같은 경우는 백분율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때는 0부터 100까지 치면은 한 20 이하로 내려오면은 물이 점점점 깊게 고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과매도 구간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모 박스 보시면은 세 가지 웅덩이가 모두 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물이 고인 다음에 그 뒤로부터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고점과 저점을 높였고요.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두드리면서 장기 이평선들까지 돌파를 하면서 7월 8일 날 100% 넘는 수익률을 무려 2달 만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어디가 저점인지 바닥 구간인지 확인이 잘 안 되실 때, 그럴 때 혹은 물렸는데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지 웅덩이가 좀 출현을 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앞으로도 물리더라도 더 기다리면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녹색 박스를 보시면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인데요. 밑에 하단에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에서 조정 구간이 끝나갈 때가 9월 초에서 중순부터 오실레이터가 끝나가면서 양봉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을 죄다 돌파를 했고, 거래량 실리면서 오실레이터도 양봉이 점점 길어지면서 주가 상승률도 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10월 17일 기준으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더 큰 폭으로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80%까지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매매 포인트와 예시 종목으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법으로 종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우리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종목 AS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은 2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으로 저희가 잡았던 종목들의 AS 2종목만 받아볼게요. 첫 번째 9월 12일 S&T에너지고요. 매수가는 12,600원, 목표가 13,3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5.56%를 기록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니까 지난 10월 17일에 13,96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13,12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보니까 차트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다라는 특징이 있고 저번에 주셨던 전략을 제가 찾아보니까 14,000원대가 저항 라인이고 12,000원대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 효자 종목인 것 효자. 같아요. 네. 그래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만 하면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 효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했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참 여러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AI 칩이 수요가 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같이 동반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열 교환기 수주가 증가되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9월 달에 추석 이후로 체코를 좀 방문한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웅덩이가 지금 포착되고 있고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로서 2차 로드쇼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모멘텀이 참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9월 12일 날 12,600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 달성을 해서 수익률은 5.56% 정도 마감을 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왜 효자 종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에너지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화살표가 총 4번이나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동그라미 표시가 녹색 표시가 매수 타점으로 공략했던 그런 공략 지점인데요. 웅덩이 3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추천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 자 보시다시피 눌릴 때마다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반복적으로 4번이나 보여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엔벨로프 하단 부근 파란색 라인 선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만 내려오면은 항상 주가가 14,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어요. 목표가가 14,000원을 좀 제안해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0원 뛰기로 13,900원까지 반복적으로 2번이나 안착을 못하고 터치하고 다시 하락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대응하려면은 13,900원 부근, 800원 부근에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12,000원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패턴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국면에서 반복적인 흐름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지금 전술적 전략으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2,000원 부근에서 내려오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런 어려운 시장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T 에너지는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1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13,900원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 수익을 적당히 내줄 수 있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인가요? 13,000원대에서는요? 네. 지금 자리는 아무래도 13,000원, 13,120원의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다렸다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좀 급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적게 뭐 2% 뛰기, 뭐 3% 뛰기 적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12,000원 부근에서 확 담는 그런 전략으로 수익을 이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 에너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000원대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14,000원,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13,900원대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하되 만약에 급하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의 AS도 받아보겠습니다. 10월 18일 실리콘투고요. 매수가는 45,550원, 목표가 45,000원이었고요. 지금 수익률은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5.8% 지금 마이너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시고 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38,200원. 심지어 지금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시간으로 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시간으로 한 4%, 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떠서 시작을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전인대 경기 부양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세하게 브리핑이 되는 순간 이 종목이 좀 부각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10월 24일 날 좀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미뤄졌어요. 중국 측에서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되는지를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고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발표와 더불어서 11월 4일부터 11월 8일로 좀 미뤄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눌림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K뷰티가 해외에서 수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1월 1일 날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매 분기마다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호실적으로 주가가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10월 18일 날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5.80% 정도 하락한 그런 수치인데요. 자,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주 시외에서 아주 강한 흐름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S&T 에너지처럼 좀 반복적으로 매 월마다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7월 달도 그렇고 6, 7, 8, 9까지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 이거를 매 월마다 반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7월 달에는 32,000원 부근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48,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조정을 받았고 9월 달에는 다시 32,000원 부근에서 47,000원대까지 9월 20일 날 47,700원까지 고점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다시 10월 달에 조정을 주고 나서 이번에 다시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살표 녹색깔 박스권을 보시면은 매수조는 32,000원 부근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와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도조는 45,000원에서 47,000원 라인에서 항상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조는 당연히 45,000원에서 47,000원이고 매수조는 32,000원에서 33,000원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 태우려면은 당연히 32,000원, 33,000원이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시간으로 좀 떠 있어서 4만 원 부근에서 내일 좀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4만 원 부근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좀 물렸던 물량들도 출회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급하게 잡지 마시고 눌림 줄 때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투는 매도존이 45,000원에서 47,000원이고 매수존은 32,000원에서 33,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38,200원 그러니까 4만 원 살짝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마감이 됐잖아요. 네. 지금 잡기는 약간은 무리인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한 10거래일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혹은 어제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이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겠죠. 엊그제 매수한 분들도 수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은 10일 전에 매수한 사람도 본전이라도 나와야겠다는 그런 심리로 매도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반등을 보이더라도 눌렸다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매도 물량을 좀 흡수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지지하면서 다시 매수세가 좀 받쳐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벨로프 중심선이 4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이 1차 단기
1차 저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만 원 부근을 돌파해 주면은 추가적으로 4만 5천 원 부근까지 상승도 가능하고 11월 달에 앞서 얘기했듯이 전인대 스케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의 호실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11월 달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항상 화장품 관련주가 매 연마다 11월 달에 항상 소비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주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광군제도 있기 때문에 이 빅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눌림을 주더라도 좀 매수세가 받쳐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리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이 매도 존이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3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 이렇게 눌릴 때 잡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서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종목들 나도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법과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일정 캘린더 기억나시죠? 함께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기법과 캘린더 다 챙겨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받아볼 텐데 아까 힌트를 저희가 안 받았네요. 네. 전력 관련주입니다. 전력 관련 종목이요? 네. 좀 큰가요? 네. 큰가요? 보니까 이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사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7월 29일에 상장이 됐고 공모가를 찾아보니까 3만 5천 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도 하고 신재생이라든가 뭐 해양 플랜트 이런 쪽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모가가 3만 5천 원. 그렇다면 이 가격대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뭐 웅덩이가 발생을 했는지 지금 자리가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명은 산일전기라는 종목이고요. 네. 자, 모멘텀을 설명을 야무지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는 대표적인 전력 관련주 산업용 변압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미 터진 종목 화장품 관련주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2차 전지는 우하향 국면을 구리고 있죠. 실적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역시 아직 부각받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시세가 터진 종목보다 터지지 않은 그런 종목에 주목해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내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더불어서 한전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를 앞두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가 될 기대감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기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일전기 실적 발표가 3분기에 내일 바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실적은 아무래도 전기료가 9.7% 정도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번 3분기부터 재무가 좀 개선되게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기사 타이틀이고 이 빨간색 줄을 보면요. 최근에 10월 29일 날 국회에서 반도체법과 반도체 산업특별법과 더불어서 빨간 줄 보시면은 반도체에 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한전에서 다음 달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에너지 박람회를 열리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가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을
매 월마다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9월 달에 웅덩이 3개가 모두 포착했을 때가 최저점,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이하로 28,000원을 찍고 나서 반등이 5만 원대까지 반등세를 보였고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단기 웅덩이가 추세 전환과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면은 화장품에 이어서 이 종목 역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전력주를 유심히 보자라고 앞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산일전기였습니다. 전력 관련 종목이고 내일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봉이 오늘 완성이 됐죠.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꽤나 좀 아쉽지만 다음 달에는 완벽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